칠판을 잠깐 볼까요? 흐름을 좀 먼저 볼게요. 흐름. 자, 전체적인 지질시대 흐름인데요. 흐름인데 성캄브리아대라는 여기는 모든 생물이 바닷속에만 살았어. 지금하고 다르죠?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자외선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자외선을 누군가가 차단해주고 있어요. 저 위에서. 성층권에 있는 그 사람, 그 녀석 누구야? 오시죠. 오존층이라는, 항상 존댓말 써야 돼. 존칭해야 돼요. 안 할게. 아무튼 오존층이라는 그분이 있어서 자외선을 차단해주고 있으니까 육지 위로 올라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외선이 차단이 안 되면 우리 바로 피부에 이상이 생깁니다. 바로 타버리거나 암에 걸린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선캄브리아 시대 때는 오존층이 없었어. 왜 오존층이 없었냐면은 오존이 화학식으로 O3거든요. O3 오존인데 뭐가 만나서 만들어지냐면 산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만들어집니다. 산소가 풍부해야 돼. 공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야 걔네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오존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 개수는 안 맞췄어요. 자, 근데 여기는 모든 산소가 지구가 탄생할 때 지각이 만들어질 때 모든 산소가 지각 속에 다 들어갔어. 우리 지각 배운 사람 알겠지만 지각의 구성 성분이 SiO4잖아. 그죠? 규소 하나에 산소 4마리 붙어 있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산소가 지각을 형성할 때 여기다 투입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캄브리아대의 초창기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다. 이산화탄소들만 많이 있고요. 질소, 메탄가스 등등 이상한 옛날 원시 기체들만 있었고 산소는 많이 없던 시대입니다. 자, 근데 요때부터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죠. 요때가 언젠가 딱 가봤더니 바로 얘입니다. 남세균이라는 세균이 출현을 해요. 자, 남세균이라는 세균이 있기 이전에도 세균들이 살았어. 근데 걔네들은 산소를 만들어내는 세균이 아니라 산소를 없애거나 또는 산소 없이도 막 살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세균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건 이산화탄소를 끌어들여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잖아. 산소를 점점 얘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해. 하지만 산소의 농도가 증가는 하지만 아직 오존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존이 만들어지냐면 고생대 때 만들어져. 고생대 중반 넘어가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선캄브리아 대는 내내 오존층은 없었다는 거 기억해요. 그렇다면 모든 생물은 육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바다에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바다에 살았다. 되게 약간 하등한 생물들이 바닷속에만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남세균, 광합성 세균입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런 거 전부 다 바닷속에만 살고 있던 녀석들이다라고 일단 기억해 주고요.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진핵생물이 출현을 해요. 자, 남세균 같은 경우는 세균은 얘랑 반대말로 뭐라고 하냐면 원핵생물이라고 해요. 원핵생물. 아주 원시적인 핵을 가진 생물을 원핵이라고 하고요. 진핵은 진짜 핵을 가진 생물을 말합니다. 얘는 원시적인 핵이라는 것은 핵막을 갖고 있지 않고 DNA, RNA가 막 풀어져 있어. 근데 진핵이라는 녀석은 핵막 속에 딱 DNA, RNA가 핵막 속에 핵 안에 딱 갇혀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누가 더 안정적이다? 진핵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우리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DNA, RNA가 복제를 해야 됩니다. 전사라는 걸 막 해야 돼. 근데 핵막이 없으면 밖에서 그걸 하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 와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해서 만들다가 꽉 나. 그치? 그러니까 워드 프로세서를 막 치고 있는데 전원 나간 느낌? 그 느낌, 나만 느끼나? 아무튼 그런 느낌인데 핵막 속에 딱 갇혀 있으면은 외부에서 소기관들이 오더라도 핵막에 부딪혀서 그 안에서 전사라던가 뭔가 DNA 복제가 일어날 때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인에게 훨씬 더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정성 때문에 나중에 세포들이 뭉쳐져서 다세포 생물까지 출현할 시기게 됩니다. 이 안정성이 확보가 안 됐다면 아마 세포들이 뭉쳐지기 어려웠을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기억해야 될 녀석은 남세균입니다. 남세균이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고요. 걔 때문에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생물들의 이름은 차차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오싸 어디로 넘어가요? 고생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고생대로 넘어갔어요.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지각 대륙의 이동입니다. 고생대 초창기로 봐. 고생대 초창기에 대륙들이 여기저기 저기 여기 흩어져 있죠. 이때도 대륙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이때도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대륙들이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야. 흩어져 있었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하고요. 이게 고생대 말 봐봐. 고생대 말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붙었죠. 다 붙어있는 것을 판게아라고 합니다. 판게아. 다른 말로 판게아를 뭐라고 하냐면 초대륙이라고 해요. 초대륙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야. 판게아가 초대륙이야. 근데 이 판게아가 나중에 또 다시 벌어지죠. 판게아가 왜 다 이렇게 다시 벌어지냐면 전국 세계 각지로 다 판게아. 판 거야. 미안해. 판게아 기억해야 돼. 판게아라는 이름 기억합니다. 판게아. 왜 다 벌어져? 판게아. 이런 거. 판게아. 근데 여기서 일로 올 때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붙었다는 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미리 말하지만 자, 바다 육지와 육지 사이에 있는 이런 바다, 육지와 육지 사이 이런 바다가 육지로부터 흘러들어온 영양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 어때요? 그 바다가 다 사라졌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멸종이 찾아오는 사건이 판게아입니다. 5대 멸종이 있다 그랬잖아. 5개의 멸종 중에서 가장 큰 사건, 바로 판게아의 형성이라는 사건이 바다에 사는 생물 입장에서는 완전 천지가 기벽하는,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사라진 느낌? 우리 입장에서는. 집이 사라진 느낌? 먹을 게 없어. 이런 거. 그래서 5대 멸종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바로 판게아 형성이야. 왜 생물들이 멸종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대부분이 다 무슨 생물? 바다 생물이었는데, 그치? 대부분이 바다 생물이었는데 바다가 사라졌잖아. 자, 이런 데 살면 안 돼요? 안 돼. 이런 데는 육지에서 멀죠. 먼 곳이기 때문에 영양물질이 풍부하지 못해서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육지와 육지 사이의 바다가 되게 중요한데 그 바다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들이 많이 멸종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고생대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무척추 동물이 살던 시대에서 어류가 먼저 탄생을 하고요. 양서류가 탄생합니다. 양서류의 특징이 뭐야? 개구리, 도롱뇽 이런 거. 육지를 왔다 갔다 하죠. 육상 생물이 드디어 출현하게 되기 때문에 고생대 말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고생대 말에 드디어 육상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육지로 올라온 거 보이죠? 이때쯤은 뭐가 만들어졌겠어? 이때쯤 여기 있다. 오존층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존층이 형성이 되어서 자외선을 차단해 주다 보니까 드디어 찔끔 나오면 괜찮아. 나가서 살게 된 거죠. 자, 여기 뭐 빙하기 이런 말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래프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이때 살았던 생물들 삼엽충, 갑수어, 완종류, 방추충, 사모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옷 샀으니까 이옷 사야죠. 이옷 갑니다. 이옷입니다. 어디야? 중생대죠. 중생대로 넘어왔어요. 자, 중생대 수류품포 봐봐. 수류품포. 점점 초대륙이, 즉 판게아가 퍼지고 있죠? 이 그림만 딱 보고도 중생대네라고 판단해야 돼. 이 그림만 딱 보고도 중생대네요 라고 판단해줘야 됩니다.
태평양이 생기고 있네요. 대서양이 생기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생겨. 어떤 그런 5대양이 생기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모조리 파충류의 시대입니다. 알다시피 주라기공원, 백악기 이런 게 중생대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나이트, 공룡, 몸집이 작은 포유류, 조류 출현했지만 아직은 파충류의 시대입니다. 물론 최근에 나온 주라기공원 보니까 막 깃털 달린 공룡들 나와요. 그게 바로 가장 최근에 발견된 화석에서 발견된 건데 깃털이 달렸다는 건 파충류가 이제 조류 쪽으로 진화가 되는 것들을 표현한 어떤 그런 공룡입니다. 가장 최상위 포식자로 깃털 달린 공룡이 출현을 합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주라기공원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충류가 멸종을 하게 되고요. 이제 66 사이즈 마지막 신생대죠. 신생대는 보니까 어때요? 수륙분포가 현재와 매우 흡사하죠. 지금과 매우 흡사한 수륙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빙하기와 간뱅이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좀 이따 볼 거고, 자,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류가 출현한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매머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합니다. 이 매머드 이것이 매머드거든요. 다르게 읽으면 맘모스, 메모드와 맘모스는 같은 말입니다. 메모드와 맘모스는 같은 말이에요. 맘모스라고 맘모스라고 읽기도 하고요. 메모드라고 읽기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읽냐의 차이입니다. 워터와 바터의 차이죠. 자,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고요. 흐름 봤고,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볼게요. 하나하나.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이게 선캄브리아 시대의 모습입니다. 선캄브리아. 전부 바다에 살고 있는 거. 이 그림 기억해야 돼. 모두 바다에 살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화석 되게 드물게 발견되죠. 화석이 되게 드물게 발견되고, 자, 이것도 체크해야 돼. 기후가 전반적으로 온난했다. 좀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추정하고 정확히 알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화석에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화석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는데 선캄브리아대 화석은 많이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선캄브리아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알기가 어려워. 이랬을 것으로 추정이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화석이 왜 드물게 발견되는지 똑같은 얘기 또 한 번 하고 있고요. 자, 생명체가 바다에서 출현했고 체크할 거. 자외선이 바닷속에 들어가지고 물속에는 자외선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물속에서만 살았던 거야. 자, 우리 자외선은 오존층이 차단한다 라고만 알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물속도 못 들어가요. 물속도 자외선은 못 들어갑니다. 바닷속에는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남세균 출현하게 되고요. 산소를 방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것하고요.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는 것도 함께 암기를 해야 합니다. 좀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좀 이렇게 결론부터 말하면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뭐냐면 우리 남세균이지, 남세균. 이 사이아노박테리아라는 세균인데 이 남세균이 이제 죽을 때 이제 무덤처럼 한 곳에 모여서 막 죽어요. 세균이. 근데 그 남세균이 죽어가면서 외부에 약간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들면서 죽는데 그게 외부에서 돌 성분을 막 붙여가지고 딱딱한 물질로 변한 거야. 남세균이 죽은 어떤 시체? 남세균 시체들이 발견되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생물이 살았던 게 아니야.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생물이 살았던 게 아니라 어떤 세균이 살았던 흔적들, 세균이 죽었던 흔적들이 발견되는 게 스트로마톨라이트이고요. 그 다음에 후기에 이제 다세포 생물들, 그죠? 아까 원핵생물 출현, 진핵생물 출현하면서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고 했잖아. 다세포 생물들이 출현해서 이제 동물군을 만들어요. 동물군. 그래서 동물군의 모습도 동물들이 이거 똑같아. 동물들이 잔뜩 조그만 동물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죽어있는 어떤 무리 동물군을 에디아카나 동물군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것도 하나의 종이 아니죠. 여러 개의 동물 군들이 함께 모여서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되게 작았기 때문에 이렇게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로 갑니다. 자, 고생대 중기 때 모습과 고생대 말기 때 모습 아까 체크해 줬습니다. 판기아가 형성되면서 많은 생물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초기 때는 바다가 넓으니까 해양 생물이 굉장히 많은 수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다와 대기 쪽에 산소가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 거야. 우리도 역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생물이죠. 산소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생물들. 사실 산소가 있으면 어떤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산소 없이 에너지를 만드는 것들은 좀 비효율적이라서 이게 진화를 잘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생물이 출현한 이유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더 진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육상생물이 드디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말기 때 이제 오존층이 생성되었기 때문이죠. 생물에 대해 멸종이 있었다. 그 이유가 뭐다? 판게아 형성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화산 폭발도 있었겠지만 이제 대륙들이 만나면서 화산 폭발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판의 경계니까. 하지만 더 큰 건 판게아 형성이라는 겁니다. 자, 각각 바다와 육지에서 어떤 것들이 살았는지 일단 한꺼번에 정리해 주도록 할 거고요. 자, 요 표를 잠깐 볼게요. 요 표. 확대. 봐봐. 시간 억년 전이죠. 여기 오싸, 오싸? 이거 체크하는 오싸. 고생대 여기네. 그치? 고생대 여기니까 오존층 생성 여기 됐겠네. 그죠? 이럴 때 쓰는 거야. 이거 먼저 보고. 여긴다 선캄브리아드네. 선캄브리아드 때 여기서 광합성 생물이 출현하니까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아주 조금밖에 없죠. 근데 이때 25억 년을 지나면서 드디어 이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조금 더 이제 딱 고생대 말쯤에 조금 더 산소가 많아지면서 오존층이 드디어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표를 주고서 여기서 이제 A, 여기 B, 광합성 남세균이 출현한 건 언제냐 이렇게 줄 수 있겠죠. 남세균이 출현한 건 언제냐? A죠. A가 남세균이 출현한 거고 여기를 C를 여기다 딱 주고서 육상생물이 출현한 건 이 C 이때부터 육상생물이 출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자료 해석도 같이 하고 있어요. 중생대 갑시다. 자, 중생대. 아까 고생대 때 잠깐 기후 안 봤는데 고생대 때도 대체로 온난하지만 말기에만 빙하기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말기에만 빙하기가 있었다. 대체로 온난했지만 말기 빙하기. 선캄브리아대도 더 대체로 온난했다고 돼 있고요. 고생대도 대체로 온난했지만 마지막에 말기에 빙하기 한 번 있는 거. 중생대는 빙하기 없이 온난합니다. 체크. 중생대는 전부 다 온난해요. 빙하기가 없어. 무슨 말이냐? 굉장히 식물들이 살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식물들이 자랄 수 있었고 그 어마어마하게 큰 식물을 먹고 사는 초식공룡의 크기 알죠? 엄청 크잖아. 브라키오사우루스인가? 이런 엄청나게 큰 초식 공룡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빙하기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하니까 식물들의 천국, 식물이 엄청나게 많고 엄청나게 많은 식물들을 먹고 사는 공룡들도 잘 살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게아가 드디어 분리되고 있는 모습, 그래서 대서양과 인도양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이 그림만 보고도 중생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중생대 때는 이제 육지와 바다를 넘나들면서 생물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다양한 서식지가 만들어지고 있다. 생물이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 이런 말 하고 있고요. 자, 말기에 공룡이 다 멸종했죠.
공룡 멸종에 대한 썰은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석 충돌설, 두 번째는 화산 폭발설이 있는데 운석이 지구에 꽝 충돌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먼지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고 먼지가 태양을 차단하다 보니까 태양 빛을 차단하다 보니까 지구에 뭐가 온다? 빙하기가 오는 거죠. 마지막에 빙하기 얼어붙는 것이 얼어붙으면서 생물들이 공룡들이 멸종했다라는 썰이 있고요. 화산 폭발도 마찬가지예요. 화산이 폭발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어서 또 빙하기를 초래했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맞는지 아직 몰라요. 소행성 충돌썰, 화산 폭발썰 등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때는 공룡들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신생대로 가볼게요. 신생대 현재와 비슷한 수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에는 온난했지만 후기에는 빙하기 4번, 감빙기 3번 얼었다가 녹았다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따 자료 보면 알겠지만 빙하기가 영하 20도, 영하 30도 이런 게 아니에요. 지구의 온도가 좀만 떨어져도 빙하기로 분류합니다. 되게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줄까? 현재 지구는 빙하기입니다. 현재 이 온도가 빙하기 온도예요. 옛날에 온난했을 시절에는 지구의 온도가 또 어마어마하게 높았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따 자료 보면 알게 돼요. 자, 아무튼 빙하기. 그래서 빙하기 4번에 감빙기 3번이니까 한 번 안 녹았지? 지금도 빙하기라서 그래요. 여기 증거대로 있잖아. 빙하기 4번, 감빙기 3번이잖아. 3번 녹고 4번 얼었다며. 지금 얼어있는 상태야. 지금 얼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빙하기예요. 자, 그래서 빙하기의 해수면이 낮아진다. 빙하기는 이제 빙하가 얼어붙는 거니까 이제 해수면은 낮아지게 되겠죠.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잖아. 얕은 바다의 경우시 육지로 드러나서 육지의 면적이 넓어집니다. 육지의 면적이 넓어지면서 생물들이 그 육지로 흩어지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되고요. 넓은 초원과 산지와 비슷한 포유류들이 많이 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런 정도가 이제 전체 지지시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거 아까 보여주신 이겁니다. 자, 여기 온난 한랭 보여요? 온난과 한랭. 이거 온도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 안타깝다. 이 온도가, 여기 있다. 현재 지구 온도. 현재 지구 온도가 현재 평균 지구 온도 15도. 여기 말하는 거, 여기. 이게 15도라고. 15도. 이게 15도야, 15도. 15도를 기준으로 15도보다 온도가 낮으면 비강입니다. 15도보다 온도가 높으면은 이제 감빙기 온난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고생대는 빙하기가 있어요. 봐봐. 고생대 때 여기 빙하기 보여요? 15도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빙하기라 부르는 거예요. 대부분 다 고생대 때 온난했지만 중간에 살짝 빙하기 있었고 말기에 큰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선캄브리아 될 때는 중간에 살짝 빙하기, 마지막에 또 빙하기가 이렇게 있죠. 선캄브리아 될 때. 중생대는 빙하기 있어 없어? 봐봐. 빙하기 없죠? 15도 이하로 떨어진 데가 없다는 뜻입니다. 신생대 때는 점점점 온도 떨어져서 현재 어때요? 온도가 매우 낮은 상태예요. 세 번에 이게 녹고 얼고, 녹고 얼고, 녹고 얼고. 이게 1, 2, 3가 감빙기, 1, 2, 3, 4가 빙하기. 그래서 현재는 빙하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빙하기 기준이 15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고서 우리 상식을 좀 깨야 돼요. 상식을 깨야 됩니다. 엄청 추워야 빙하기가 아니라는 거. 이 표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 중생대 때는 빙하기가 없다라는 사실. 고생대 말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고생대 말에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사실, 이 정도. 이 표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같은 표가 제시가 될 거예요. 이 표를 해석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 대멸종 그래프 바로 볼게요. 대멸종 그래프.
자, 고생대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멸종이. 고생대 때 세 번의 멸종이 있습니다. 1번 멸종 뭐라고 써있냐? 빙하의 확장으로 인해서 해수면이 하강하고 기온이 하강해서 생물들이 좀 죽어요. 생물이 좀 죽었다는 게 뭐라고 써있어? 생물 과수죠. 과가 뭐냐면 우리 옛날에 배웠는데 기억나나? 종이 모이면 속이 됩니다. 속이 모이면 과가 돼요. 과가 모이면 목이 되고요. 강이 되고요. 문이 되고요. 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개. 우린 동물개에 속해 있죠. 동물개에 속해 있고요. 척추동물문. 척추동물문에 속해 있고요. 우리는. 그 다음에 강은 포유강입니다. 포유강. 젖을 포함하고 있는 무리에 속하고 있고요. 목부터는 이제 우리 인류에 해당하는 그런 목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류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볼까? 고양이, 사자 이런 거 포유강 똑같죠? 똑같고 모기, 개가 식용목. 지금 뭐 예를 드는 거냐면 고양이를 예를 들면 고양이는 동물개고 척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젖을 갖고 있고요. 식용목이라는 말은 이게 사람 기준인데 먹을 수 있고 키울 수 있는 거 말합니다. 식용. 먹고 키울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사람 참 나쁘죠? 과는 고양이과. 고양이 속, 고양이 종. 여러 가지 종이 있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무튼 과라는 건 여기에 속한 요 과를 말하는 거고 과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 밑에 속해 있는 속이나 종의 수는 쭉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종만 사라져도 멸종된다? 멸종이라는 말이 종이 사라지는 거잖아. 멸종이라고 말하는데 과수가 이렇게 푹 줄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이 멸종했다는 걸 말합니다. 대멸종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2번 대멸종은 왜 생겼나? 해양의 무산소, 해양의 바닷속에 산소가 없어. 기후가 냉각돼. 소행성이 충돌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두 번째 대멸종이 있을 수 있다. 가능성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3번이에요. 3번. 어마어마하게 큰 낙폭을 보이는 1, 2, 3, 4, 5 가장 큰 낙폭을 보이는 게 3번이죠. 바로 고생대 말에 있었던 그 사건. 판게아 형성입니다. 판게아 형성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물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이후로는 육지로 생물도 올라가고 서식 환경도 다양해지고 하면서 과수가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보이게 됩니다. 중간에 4번과 5번에 간단한 또 대멸종이 있긴 하지만 4번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화산폭발이 있어서 좀 많은 생물이 죽었다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가 중생대가 끝나는 사건이잖아. 중생대 끝나는 사건. 아까 소행성 충돌이나 화산 폭발설이 5번에 해당하는 마지막 5번째 대멸종을 의미합니다. 그럼 가장 큰 멸종을 초래했던 게 판게아 형성이라는 걸 체크해주고요.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 자, 처음의 과수와 지금 현재의 과수가 어때요? 엄청 차이 나죠? 무슨 말이냐? 여러 번의 멸종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멸종이 없었다면 이렇게 우상향을 보일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지금도 공룡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중생대라고 상상해봐. 공룡이 다른 생물들을 가만 놔뒀을까? 다 잡아먹겠죠. 과수가 증가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너무 커다란 어떤 강자가 있으면 다른 것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멸종을 하고 새로운 종류의 생명체들이 탄생하면서 전체적으로 과수가 증가하고 있다. 다른 표현법으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대멸종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증가했다. 대멸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 그치? 어느 정도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얘기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암기법만 좀 소개해 줄게요.
시간 좀 있죠? 머릿속에 있는 암기법을 소개할 텐데, 선칸불이야. 일단 겁나 길죠? 이름이. 두 번째, 고생물. 삼엽충. 필석. 방추충. 완종류. 박주어. 그리고 이쪽은 식물. 여기는 동물. 식물은 양치식, 건성, 중생계, 공룡, 암모나이트, 희조식, 그다음에는 겉시sinh, 건성, 신생계, 인류의 조상, 말. 합해서 메모드. 속시식물, 현상. 여기는 진화의 순서야. 양치식물 다음에 겉시식물로 진화하고, 겉시식물 다음에 속시식물로 진화하는 이 진화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번성이라고 쓴 건 뭐냐면 이 전 단계에 출현합니다. 항상 전 지주시대에 출현해요. 최초로 출현하고 그 다음 지주시대 때 번성하는 거야. 이때 이게 번성했다면 여기 뭐가 출현했겠어? 겉시식물이 출현했겠네. 그치? 출현했겠네. 마찬가지로 속시식물이 이때 번성했으면 이때 출현했겠네요. 그죠? 출현과 번성을 좀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쪽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냥 이 순서만 이제 잘 기억해 주면 됩니다. 현재가 속시식물이 많이 사니까 속시, 겉시, 양치 순으로 진화 순서대로 기억해 주면 돼요. 양치식물이 뭐냐면 양치식물은 이제 고사리 같은 게 양치식물이거든요. 고사리 같은 거. 처음에 그 녀석이 어렸을 때 모습이 약간 칫솔 같은 모양이래요. 칫솔 같은 모양이라 이름이 양치식물이라고 불렀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름이 양치식물이라고 합니다. 겉시식물은 씨가 겉에 나와 있는 걸 말해요. 씨가 겉에 나와 있는 걸 겉시식물. 은행나무나 소나무 이런 것들이 겉시식물에 속하고요. 속시식물은 이제 속 안에 씨가 있는 걸 말하죠. 대부분의 식물들이 속시식물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거 암기법. 이 많은 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암기하고 있냐. 이건 좀 창피하니까 빨리 할게요. 참고만 하십시오. 꽤 쓸만해요. 아직까지 기억하는 거 보니까. 자, 먼저 선캄브리아대는 일단 선캄브리아대라는 요 이름도 길지만 거기 사는 생물들도 일단 길죠.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길죠. 암모나이트 빼고는 이렇게 긴 게 없어, 그죠? 이렇게 기억해도 괜찮고요. 쌤은 sun 그냥 재밌는 이야기야. 기대하지 말고 들어. sun 태양이야. 아주 큰 불이야. sun 큰 불이야. 불과 관련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큰 불인데 로마 시대 때는 이제 키 큰 라이트 불이죠. 키 큰 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로마톨라이트 이렇게 옛날에 기억했던 기억이 나요. 뭐 이건 내가 만든 건 아니야. 아무튼 선칸불이야, 큰 불이야, 불 라이트에 대학하는 불과는 관련이 없죠. 이렇게 일단은 연결해서 성칸브리아대랑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자, 고생대. 그건 고등학생이야.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때는 3학년 때, 고3 때는 필히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완자 있죠? 완자를 풀어주어야 돼요. 고3 때는 필히 방에 들어가서 완자를 풀어줘야 됩니다. 되게 진지한데? 아무튼 이렇게 암기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밤주쯤까지 함께 암기했고요. 얘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정신 차리고 공부하잖아. 근데 중학교 때는 겁나 놀았어. 중학교 때는 맨날 나이트 가요. 무슨 나이트? 공룡 나이트. 그래서 무슨 춤을 춘다? 이제 시조새 춤을 춰요. 예! 상상이 되나요? 중학교 때 겁나 날라리였던 아이예요. 얘가 태어났을 때는 더 심했겠죠.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때는요. 얘는 신생아 때는 어쨌든 인류의 조상이죠. 인류의 조상. 아이니까. 태어나자마자 말을 해요. 엄마! 이렇게 말합니다. 뱃속에 오래 있었더니, 피부가 안 좋아. 돈 가져가서 머드팩 좀 사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다른 아이죠? 이 남다른 아이가 커서 중학생 때 공룡 나이트 가서 시소춤을 추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정신 차리고 완자를 풉니다. 이렇게 외워줄게요. 그냥 암기법이야. 그래서 이 암기법이 있으면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한 80% 정도의 암기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조금씩 추가되는 거 있거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을 붙여가지고 좀 추가로 외워주면 돼요. 아시겠죠? 다 배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를 통해서 좀 알도록 합시다. 257쪽의 문제 좀 풀어볼게요.